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경제통 30화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일 정부가 이제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네. 이제 국민참여형 네.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회의 이제 대통령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제 10대 금융지주회사 대표, 금융계 인사 한 4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그런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뉴딜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뉴딜 펀드는 뭐냐면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을 하는데,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3조 출자하고, 그 정책금융기관, 그러니까 이거 KDB 산업은행하고 IBK 기업은행, 여기가 한 4조 원 하고,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7조 원, 은행, 연기금, 금융기관 이런 데서 13조 원을 투입해갖고, 총 20조 원을 조성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초 정부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뉴딜 펀드 얘기가 나올 때 3% 수익률 보장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저희들도 그때 뭐 반대를 했었지만, 네. 이게 이제 원금 그 자통법에 펀드라는 거에 원금 보장 성격은 가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말이 좀 뒤바뀌었어요. 지난 4일날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협 뉴딜 펀드는 정책금융이 평균 35% 정도 후순위 채권을 우선적으로 커버해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 근데 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비판을 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바로 이제 기재부 실무자들이 보도자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35%가 아니고 10%만 커버를 해준다. 후순위 채권으로. 그러니까 35%가 맞냐, 10%가 맞냐 해갖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제 후순위 채권이 문제가 되겠네요. 네네. 그럼 정의원 대표님, 후순위 채권이라는 게 어떤 걸 후순위 채권이라고 합니까? 후순위 채권이란 영어로 subordinated debt 또는 뭐 subordinated bonds라고 합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거나 청산 절차를 밟을 때 다른 부채를 모두 갚고 난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앞에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으로 또 빚이 있으면 갚아주겠다 하는 후순위. 후순위 채권은 선순위 채권보다는 그렇죠. 불리하죠. 뭐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다 그러면 뒤에는 돈 안 주는 거니까. 그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상환 순위가 뒤로 처지는 나중에 남으면 줄게 이런 돈입니다. 말 그대로 후순위네요. 네, 물론 주식을 소유한 주주보다는 앞섭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에 비해 순위가 밀리고 주식을 소유한 그러니까 주인은 천천히 받아라. 채권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 우리 방금도 얘기했지만 투자와 채권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 여하간 주주 앞서서 갚아지긴 합니다. 다른 채권이나 예금에 비해 이율은 높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망할 경우에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서 위험 부담도 큽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후순위 채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주주는 먼저 제일 나중에 받아가는 거고 자녀 재산 분배권이라고 그러죠. 경제 용어가 참 오묘합니다. 자, 그럼 소장님,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저희가 손실 부담 비율과 관련해서 이제 혼선이 장관하고 그 밑에 있는 실무자하고 이제 35%대 10%잖아요. 이 35%대 10%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실 분담 비율, 후순위 채권이 손실이 났을 때 10%까지 손실을 커버할 거냐, 35%까지 손실을 커버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정부가 처음 발표할 때 은성수 이제 금융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정부 평균 재정 35%로 후순위 출자 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35%까지는 손실을 흡수한 것과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뭐라 그랬냐면 평균 35%까지 공공부문이 손실을 떠안는 것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기재부 실무자들이 악두거라 하고 이제 보도자를 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핑계를 댄 게 뭐라 그러냐면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구체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 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 비율은 10%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35%라고 장관하고 금융위원장이 얘기한 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뒤집어 버린 거죠. 네, 잘못됐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장관이 한 말을 뒤집으려니까 토를 달았는데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정부 재원 10%는 후순위가 맞지만 정책금융기관 아까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정책금융기관 자금은 통상 중순위 내지 동순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로 들어갔을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뭔 말인지 애매해갖고 잘 모르겠죠. 이런 뜻 아닐까요? 네. 그 중순위라는 것은 네. 우리가 일반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후순위 채권이 있는데 네. 이 정책기관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 그러니까 네. 일반 채권과 네. 후순위 채권의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건 안정성이 있다 이런 뜻 아닐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 완이냐 후순위 투냐 구체적인 손실 부담 비율이 없어야 발표된 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기재부 실무자들 말처럼 손실 분담 비율은 10%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의 발표가 난 지 단 하루도 안 돼 갖고 뒤집어진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봉숭아 이런 어수룩하잖아요. 너무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잘못된 점은 지난번에 왜 원금 보장이 자통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펀드는 지금도 자통법상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관이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자통법에 들어와 있는 현행법상 이걸 본인이 그 보도자료 통해서 냈다는 얘기입니까?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발언을. 모르고 했겠죠 그때는. 아니죠. 이걸 모른다니. 지금 왜 저 라임이나 이런 펀드들 지금 불안전 판매했다고 전부 감옥서 갖다 가두고 그러는데 사실상 원금 보장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는 이거 현행법상 금지된 불안전 판매를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이제 비판이 지금 네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원 대표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은 언론로부터 이제 올드 뉴딜이다. 오래되니? 올드랑 올드보이처럼 올드보이가 틀린가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올드 뉴딜. 올드 딜. 올드 딜이 맞겠다. 올드 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말씀대로 뉴딜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올드 딜이다. 올드라는 거는 뭐 옛날에 다 한 번씩 튕겨 먹은 걸 또 튕긴단 말이냐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뉴딜 펀드 투자가 예상되는 후보 사업들은 옛날에 과거에 기존의 정부가 발표했던 사업들입니다. 수익성이 없거나 또는 너무 낮거나 민간 투자에서 외면을 받았던 사업들을 끌어모아서 뉴딜 펀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딜 펀드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 민간인이 하기 아주 어려운 것들만 있습니다. 전체 학교 교실에 무선 인터넷을 구축하겠다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이거는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수익은 정부가 예산 지원으로 된 거기 때문에 수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수익 보장해주는 건 준비 없는 거죠. 그러죠. 또 4세대 철도 무선망 구축 계획,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사업, 스마트 공장 확대 사업,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그리고 전국 공항의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사업 등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발표했던 사업들인데
재탕, 삼탕에 불과한 것으로 옛날에 다 해먹었던 건데 네. 또 달리 이제 그거 외에 올드딜이라는 말 외에 네. 다른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분리과세 얘기입니다. 펀드 수익에 대해서 9%만 분리과세하겠다. 그럼 다른 것들은 어떻게 했느냐? 현행 이자 소득은 2천만 원까지 14% 분리과세를 하고 있고 네. 2천만 원이 초과하면 42% 과세를 하고 있고 그럼 펀드에 대해서 너무나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9%밖에 안 받는다는 거는 그런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는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사업.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미 많이 개방이 돼가고 뭐 있죠. 다 좋죠. 뭐 학교 교실에다가 예. 무선 와이파이 설치하는데 와이파이. 싫다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좋은 사람이죠. 지금 뭐 버스 막 거의 다 수익도 돼가거든요. 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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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 사업이 좋은 거는 좋은 근데 건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수익성이죠. 이전에 싹 발표했던 것들은 이제 집합시켜가지고 뭐 새로 한다. 네.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네, 네. 재탕이다. 네. 올드 딜이라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뉴딜 펀드에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들은 민간 사업자들이 이걸 하려다가 네. 안 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네요, 보니까. 네, 네. 예, 수익이 안 적으니까. 나와서. 예.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 뉴딜 펀드를 조성해서 네.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들리는 것 같고, 네. 그죠? 네. 그런 이제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뉴딜이라고는 없는 거고, 그냥 네. 옛날 재탕, 삼탕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그 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은 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BTL 사업이나 우리 지난번에 뭐 최소 수익률 보장 제도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얘기가 많이 했죠. 그 많이 했는데 네. 그렇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네. 민간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뉴딜로 끌고 와서 10%로 손실 감해 주겠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이게 엎어치나 뒤치나요. 당해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커버할 거냐, 20년 뒤에 예산을 할 거냐. 20년 뒤 또는 5년 뒤에 예산으로 할 거냐. 이런 거하고 이게 이제 엎어치나 뒤치나인데 지난번 우리 경제통 26화를 통해 갖고 MB 정부 때 왜 맥쿼리 등의 해외 투자한테 그 해외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MRG 계약을 통해 갖고 세금으로 왜 외국 사업자들을 퍼주느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MR도 있었고 이제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네. 정부가 외상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정보화 사업, IT 사업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인건비거든요. 예. 그래도 돈을 주지만 하드웨어는 묶어서 리스 회사들한테 입찰을 봐요, 따로. 아, 따로? 대개 그럼 5년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나가야 될 돈을 리스 회사한테 금리를 포함해서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아,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편법입니까, 보통? 그건 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꼼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는 이런 사업들은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을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서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도 수익이 안 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뉴딜 사업이라고 거기다 집어넣어 갖고 손실 부담 비율을 10%로 떠 안아주겠다. 예. 그럼 그 얘기는 엎어치나 뒤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앞에서 예산 지원을 여태까지 예산 지원 못했던 부분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수익성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은 뉴딜 펀드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후보 사업들은 그동안 예산 부담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있던 사업들을 끌어 모아서 뉴딜 펀드라는 거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 6일날 이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BTL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BTL 이제 Build, Transfer and Lease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어서 정부에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뭐 군대 막사 뭐 이런 거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사업이 벌써 지금 진행된 게 2029년까지 지급해야 될 총 금액이 16조 한 5천억 정도 돼요. 이 중에서 14조 4천억이 임대료예요. BTL 기간이 5년이냐 뭐 최장 뭐 20년까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지금 만약에 예산 지금 당장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아까 MRG 방식이나 민간 투자 방식이나 이런 BTL 방식으로 하면은 20년 동안 당장의 국가 채무는 늘어나지 않지만 향후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가 채무를 계산할 때 현재 국가 회계에는 예산에는 국채를 발행해도 괜찮죠. 미래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부채를 이렇게 미래 부채지 지금 당장에 국가 채무에 안 들어가지만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엄청난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재의 부채를 네. 미래의 부채로 떠넘기는 꼼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아, 꼼수. 네. 자, 그럼 대표님 꼼수 하셨어요. 네. 이게 꼼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에 10,000원씩을 쓴다고 합시다. 10,000원씩. 1년에 365일이면 네. 365만 원인데 365만 원을 빌려서 매일 10,000원씩 쓸 거냐. 매일 10,000원을 빌려서 365일 만에 365만 원이 될 것이냐. 그럼 이제 둘 중에 365만 원을 하나입니다. 빌릴 때 그건 부채지만 예. 매일 10,000원씩 빌린 건 부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부채여도 10,000원밖에 부채가 아닌 거고. 야. 예. 그런 멋있는 BTL 사업이나 예, 결국은 좋네. 꼼수입니다. 아, 예. 회사가 승용차를 매입하지 않고 아, 리스도 그러니까 예, 장기 렌탈, 네. 운영 리스 계약을 통해서 네. 현재 승용차 소유권은 렌탈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장부에는 내 차가 아니죠. 물론 그렇죠, 내가 그렇죠. 빚도 없습니다. 사용료만 주는 걸로. 그러나 차는 내가 씁니다. 네. 예. 이런 계약을 통하게 되면 네. 부채 비율을 악화시키지 않고 부채 비율이 모든 회사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고정 자산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기업들. 정부도 뭐 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빚이 커 보이는 안 되니까 네. 그거 안 사고 그냥 빌려. 예. 그게 이제 회사 운영을 하려면은 복식부기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복식부기상에 대변, 차변. 네. 이게 오른쪽 귀에 적고 왼쪽에 적는 대차, 대조표라는 걸 만드는데 네. 대차, 대조표의 왼쪽에는 재산을 적고 오른쪽에는 그 재산이 만들어지게 된 빚과 자기 돈을 적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200의 재산이